네, 안녕하십니까. 시각화 강의를 맡게 된 하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개발 환경과 버전을 통일을 하시거나 혹은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서 맞추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파이썬 혹은 파이참, VS 코드, 그 다음에 구글 콜랩, 주피터 노트북 등이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버전들 또한 VS 코드와 파이참을 제외하고서는 파이썬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구글 콜랩,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거진 맞춰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 환경과 버전이 맞춰져 있다면은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셨을 거고, 이 수집이 끝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부 데이터 또한 있었을 건데, 이것 또한 데이터 전처리를 마무리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강의를 보았을 때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크롤링을 하신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들로 이러한 워드 카운트를 보여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진화된 방법을 통해서 넷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어떤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과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단어 간의 연결 관계는 어떤 식으로 강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작업했던 자연어 처리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를 맥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을 맞춰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 같은 경우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구글 콜앱 같이 인터넷을 반드시 연결되어 있었을 때 작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VS 코드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7 버전으로 맞춰졌고요. 여기에 맞춰서 다른 것들은 메카베라는 것이 3.7 버전까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3.7에 맞춰서 다른 팀원분들과 동의하에 맞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캅을 제외하고 판다스, 넘파이, CS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포트 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트워크 X라든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불러오는 것들을 하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우선적으로 전처리가 끝났던 것들을 불러오고, 이 불러온 것들 중에서 동일한 내용이 있는지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어 처리를 할 때 동일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워낙 양이 너무 부풀어져 버리고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이 데이터 처리하는데 불필요하게 리소스가 낭비되기 때문에 때는 다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인덱스를 재배치시키고요. 그리고 결측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맥캅 같은 경우는 이제 불용어, 사용하지 않을 단어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칫솔 쪽으로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칫솔이 이미 가장 중요한 단어라서 미리 빼주고, 배송, 구매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캅을 설치를 하셨다면은 VS 코드를 통해서 설치를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을 해줘서 읽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단어를 더할 때 이런 방식으로 어펜드를 해주시면, 파일에다가 어펜드를 해주시면은 이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의가 끊기고 있는데 조금 오류가 발생해서 잠시 한번 끊었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단어들이 이렇게 있고, 이 단어들은 이러한 윈도우즈 파워쉘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이런 업데이트 사용자 사전 업데이트 한 후에 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VS 코드를 통해서 사용할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글 콜앱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캅을 통해서 토큰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앞서 데이터 프레임 내용에 있던 것들을 명사들을 추출한 후 삽입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거가 맥캅이었기 때문에 맥캅의 명사 같은 경우들을 이제 전부 다 뽑아서 스탑워드, 즉 불용어들을 제외한 경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리스트에 집어넣고, 이 리스트들을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다시 또 데이터 프레임에 토큰즈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프스는 전체 품사들을 다 가져와서 하는 거였고, 이것들은 all 토큰이라고 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칫솔에 관련된 건데, 일반 슬림형 교체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전체 이 문장에서 전부 다를 잘라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시 저장을 해주는데, 저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방식에서 바로 저장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을 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왔을 경우 이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워드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 토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빼서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동시 출현하는, 즉 하나의 단어와 그 다음 단어가 어떻게 출현을 하였으며 이 출현하는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도수를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전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트워크 시각화를 하는데, 네트워크 시각화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난잡함으로 넷마이너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 봐주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참고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참고하는지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시고 네트워크 X입니다. 한글 폰트를 설정을 해주셔야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잠시 멈춤 버튼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따로 이제 진행을 새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진행을 따로 해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보고 확인을 해서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시 출현 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워드 리스트를 이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이 AST 리터럴 에발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이런 방식일 때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렀을 때 진행을 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막혀서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저장을 하고 했을 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한 이유는 한 단어 뒤에 다른 단어가 나왔을 경우 그 빈도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을 하고,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만 따로 뽑아서 이제 넷마이너에 집어넣어서 계산이란다. 프로그램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빈도수가 낮은 것까지 전부 다 넷마이너에 집어넣을 경우 저희는 넷마이너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운트라는 빈 딕셔너리를 생성해 줍니다. 빈 딕셔너리 생성 후 이제 이 워드 리스트 이전에 뽑아낸 그 명사들을, 맥캅의 명사들을 전부 다 이제 폼을 통해서 돌려주고, 그래서 enumerate라는 것을 사용해서 i와 a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뽑아내는 것은 이 a와 b라는 것을 앞선 단어와 후순위의 단어를 먼저 확인을 해서 비교해주고, 그 비교하는 단어들이 얼마만큼 빈도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BA일 경우 플러스 2를 해주고, 빈도수를 플러스 1을 해주고, AB일 경우 플러스 2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그 동일한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들이 빈도수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빈도 통계값 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빈도 통계값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앞에 나왔던 이 빈도들이 얼만큼 되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발류들을 처음 시작은 0으로 이렇게 s를 0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다가 위에 있던 이 빈도수들을 전부 다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도수들을 플러스 시켜준 다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언급된 것들이 빈도수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제 유니크한 밸류들이 리스트가 얼만큼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진행된 겁니다. 즉 0번 언급된 것들과 한 번 언급된 것들,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언급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쫙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한 번 언급된 것들이 중앙값으로 나오고 평균적으로는 2번 언급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은 이 슬림형 일반 같은 경우는 57회 언급되었지만 교체 슬림형 같은 경우는 4번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슬림형 이상 같은 경우는 한 번 언급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과 한 번 언급된 것들, 2번 언급된 것들,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코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들은 한번 확인을 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타낸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거 빈도를 1에서 5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개변해 보겠습니다. 이 카운트 딕은 이렇게 빈도가 5회 이상인 경우로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위에 여기서 같지 않은 경우를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밸류가 5회 이상 언급된 것들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을 경우 5회 이상인 경우 평균 20번 정도 언급된 것들이 추출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값은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수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을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80회 정도가
굉장히 보기 괜찮았다. 넷마이너에 집어넣기 위해서 했을 경우 80회 정도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회로 했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80회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타낸 경우는 약 5만 건 정도의 로우가 있었고, 그 로우의 내용이 얼마만큼 많을지는 저도 지금 당장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모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더 방대한 양이 있었을 경우, 지금 이것으로 이제 밸류 같은 경우는 조정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높여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 단어 빈도수를 딕셔너리로 있었지만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은, 딕셔너리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거나 지금 것을 확인을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시 저희가 80회 이상인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0번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왔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3개의 콜럼으로 나눠버리는 게 2개의 콜럼으로 있는 상태보다는 훨씬 더 보기 편함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코드들은 키워드의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를 반으로 나누는 코드고, 이것을 이 빈도수에 따라서 소트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거쳐가는 과정이므로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었던 방향이지만, 넷마이너를 하지 않고 처음에 시도했었던 방향이지만 여러분께 한번 지나간 과정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플롯이 나오게 되는데, 네트워크 X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들 아까 전에 나왔던 이 빈도수와 단어들 간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각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단어들이 많긴 많지만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수가 없고, 또한 비중이 차지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비중들과 다른 단어들이 너무나도 난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부터 넷마이너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했고, 이 과정은 버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고 어떤 단어들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점은 카마다 카와이라는 레이아웃 표현 방식인데, 저희가 넷마이너에서도 동일한 표현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넷마이너를 이용하기 위해 전처리를 따로 해주겠습니다. 일정 빈도수 이상 언급된 단어만 따로 컬럼을 생성할 것인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다가 이전에 저장했던 코건들을 카운트해서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 워드 리스트는 이전 동시 출현 빈도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리스트가 문자열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는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하나씩 뽑아서 불용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전부 다 제외를 해주고,
다시 리스트 1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빈도수 기준에 충족하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클리어드 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줬었고, 클리어드 리스트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결과는 클리어드 리스트 안에 이 아까 전에 조건들이 충족된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일반 슬리면 교체 뭐 이상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것은 1번 로우를 말하게 됩니다. 0번 로우를 말하게 됩니다. 0번 로우, 1번 로우, 2번 로우 전부 다 이 로우에 맞춰서 이렇게 다 집어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클리어드 토큰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집어넣어 주게 돼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이렇게 컬럼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면은 처리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을 했다가 다시 불러와서 실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import nltk 그리고 condition frequent dist 그리고 ngrams를 통해서 저희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저장했던 CSV 파일을 다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에서 불러오도록 합니다. 아래에서 불러온 후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저장했다 불러오면은 문자열로 읽히기 때문에 다시 리스트로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기 전에 이미 지금 쓸모없는 상태로 이렇게 헤드, 물건 이런 형식으로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아예 비어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로우가 있는데, 이 로우들을 전부 num 파일을 통해서 none으로 바꾼 다음에 replace를 해주도록 한 다음, replace 이후 끝난 none으로 되어 있는 로우들을 전부 드롭 시켜주는 방향을 통해서 모든 비어있는 리스트를 제거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후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별된 로우들이 남게 되는데, 이 클리어드 토큰에서 이제 리터럴 에바를 통해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리스트로 다시 재변형을 시켜줍니다. 재변형시키고 이것들을 전부 다 다시 리스트에 담아주고, 이 리스트로 담긴 것들을 두 개씩 조합을 해주기 위해서 임포트했던 ngrams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이게 두 개씩 한 것을 바이그램즈라고 합니다. 이 바이그램즈라고 정의를 해준 후 이 바이그램이라는 리스트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그램에 들어간 리스트들을 통해서 이 토큰을 다시 계속적으로 얼만큼씩 들어가는지 이제 이 매트릭스 안에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빈도수를 플러스 시켜주는 것을 작업을 해주고, 이것들을 다시 토큰이란 빈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언급됐던 Conditional Frequent Dist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이것은 CFD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CFD의 컨디션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280개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 이 단어들이 매트릭스의 컬럼과 인덱스로 기능을 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 토큰에 들어간 것들이 이 안에 이 빈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그램즈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짝지어 주는 것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다시 또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프리퀀트 매트릭스라고 죄송합니다.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위에서 언급했던 CFD의 키즈는 전부 다 이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을 잠깐 빈 리스트에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이 빈 리스트에 계속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일반일이 CFD에 0일 때, 그리고 또 일반이 0일 때,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렇게 인덱스와 컬럼으로 이 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빈도스는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이 토큰들이 플러스를 자동적으로 이제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파이썬으로 작업을 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는 넷마이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넷마이너에서도 마찬가지로 CSV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는데 따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0개의 로우와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숫자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언급된 양이 많기 때문에 280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선별해서 넷마이너에서 따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넷마이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시각화를 한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이너 분석용으로 이렇게 CSV 파일 만든 것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매트릭스 형식으로 아까 전에 데이터 프레임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0개의 로우와 컬럼으로 이루어진 파일이고요. 이것을 넷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넷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넷마이너라는 단어를 쳐서 사이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걸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4주간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회원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까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한 컴퓨터당 한 번씩 이렇게 깔릴 수 있고 계정당 이렇게 깔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시도를 해도 같은 한 대의 컴퓨터에다가 깔아서 다시 이렇게 시도하실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팀에서 이제 이것들을 하실 때 팀당 한 5분 정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분 정도만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깔으셔서 실행을 하시다가 이제 모자라겠다 싶으면 나머지 이제 2분, 3분 정도가 이제 그 후에 간격을 두고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이너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이너를 들어오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이 CSV 파일을 new나 open을 통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import를 통해서 텍스트 파일 그리고 이렇게 CSV 파일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파일이었다 이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넷마이너 분석용으로 제가 이렇게 매트릭스 형식으로 된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 노드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세퍼레이트는 콤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했다고 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282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했던 거는 280로우에 280 콜럼인데, 여기서 이제 각자 인덱스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넷마이너에서는 노드 1과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추가됐을 겁니다. 요것들을 삭제를 해주시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넷마이너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원래대로 하면 노드 1과 비어있는 칸이 같이 나와 있는 건데 위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삭제를 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은 노드 1과 다른 이렇게 일반 교체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먼저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될 것은 애널라이즈를 들어가서 센트럴리티로 들어가신 다음에 디그리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그러면 run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화면이 뜨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은 벡터가 아니라 스프링으로 들어가셔서 굉장히 남잡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남잡하다고 했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정제를 좀 시켜야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디스플레이와 우측 하단에 디스플레이와 셀렉트가 있는데 셀렉트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게 14,530개가 있지만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쇼잉 링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00개가 넘으셔도 되고 100개가 좀 더 적게 한 80 몇 개 이 정도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60개, 70개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미인이 지금 언급된 그 단어들 간에 이제 최소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때는 숫자를 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Run with Showing Links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작업을 할 수 있게 편하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이전에 네트워크 X에서 보여드렸을 때 카마다 카와이라는 레이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데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던 것이 카마다 카와이 이 기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카마다 카와이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여서 이걸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우스 휠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들어가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연결 관계가 조금 약한 것들은 전부 다 필터링 돼서 바깥으로 빼놓는 걸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들은 연결 관계는 있긴 하지만 다른 단어들과 연결 관계는 조금 더 약했기 때문에 필터링 되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끌어다가 놓아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하나의 노드들을 일일이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며 하나의 화면에 다 들어올 수 있게 조금씩 그 위치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 하시면은 다 밖으로 빼주시면 상관없고요. 이렇게 만약에 필요가 없는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왔다 싶으면은 밖으로 빼주셔도 됩니다. 정말 필요가 없는데 작업을 전처리를 하면서 이제 좀 실수를 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빼주시고 일단은 지금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업할 게 한 이 정도 된다. 이거는 이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면서 결정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꼭 100개여야 할 이유도 없고 80개여야 될 이유도 없고 120개, 200개여야 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작업을 하기 편하겠다, 혹은 분석을 하기 편하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하면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어느 정도 적당하겠다 싶은 선에서 여러분께서 양을 만드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노드들을 여러분께서 스타일을 통해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 3개를 하실 경우는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 멀티플 노드 스타일을 해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컨트롤 A를 통해서 전체를 누르고 멀티플 노드 스타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쉐이프들 같은 경우도 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페이스를 눌러서 변형하시고 싶으시는 색상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이렇게 서페이스를 누르지 않고 OK를 눌렀을 시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페이스를 누르시고 색상을 변환을 하시면은 변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도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이즈는 이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미 중요한 단어들 같은 경우는, 등장이 가장 많이 됐던 단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미 이렇게 다 크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벨이 지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것들은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변형을 하시려면 클릭을 하시고 노스, 이스트 이렇게 8방향이 방해에 따라서 8방향으로 9방향으로 하실 수 8방향으로 하시고 하나는 숨기는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셨을 때는 그냥 안 건드리셔도 좋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지금 요 품질 밑으로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소용이 없을, 바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움직이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시고 좀 필요하겠다 싶으실 때 노드 스타일로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레이블을 바꿔주시면은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보기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링크 위드스를 통해서 요 웨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작업했던 결과물처럼 이렇게 색상의 선의 굵기가 변하면서 어떤 단어 뒤에 많이 등장을 하였는지가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온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을 링크 스타일을 통해서 change font and color 체인지 컬러를 해서 하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화면을 캡처를 할 때 아무런 연관된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상당히 좀 난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줄이고 혹은 더 늘려도 상관없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플 노드 스타일을 통해서 레이블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모 없어 보이는 것들은 밖으로 빼주실 수도 있고 멀티플 링크 스타일을 통해서 색상을 안 보이게 하시면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필요하다 이러면은 다시 링크 스타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지금 색상들이 전부 다 동일한 색상입니다. 이 색상을 좀 더 연하고 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드 간 연결된 링크들의 색의 연함과 진함은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을 클릭해서 노드와 링크의 스타일링을 바꿀 수가 있는데 링크 어트리뷰트 스타일링으로 들어가셔서 Use User Defined Color Scale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좀 더 진하게, 좀 더 연하게 하신 다음에 시작하는 거는 연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회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주황색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라색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파란색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좀 눈에 안 띄는 회색 같은 것도 추천드립니다. 너무 진한 색이 이렇게 붉은 쪽으로 이제 진하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노드의 중심을 잡는 이런 색상이 되는 것보다는 링크 쪽으로 중심을 잡는 색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드를 강조하고 싶으시면은 노드 쪽으로 이제 색상을 좀 더 중점을 두시고 링크 쪽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실 때 이런 색상을 좀 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회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하게 하시고 조금 더 강한 색상을 해서 그 회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하셨던 게 이렇게 좀 다시
링크 스타일을, 멀티플 링크 스타일을 통해서 색상을 없애고, 잠시만요. 노드 스타일로 들어갔네요. 링크 스타일 들어가서 이렇게 없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단어가 이렇게 강조가 됐는지, 아니 어떤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 뒤에 다른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이런 글꼴이라든가 크기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멀티플 노드 스타일을 들어가서 라벨로 들어가신 다음 Change the font and color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께서 컴퓨터에 등록된 여러가지 글꼴로 변형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게 하거나 줄이거나 기울이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변형시킬 수 있으시고요. 이 과정들을, 이 작업들을 모두 끝나게 되면은 이것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캡처 맵이 있는데, to 파일을 누르시거나 클립보드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JPG를 통해서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123, 123 저장을 한 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넷마이너의 마크를 따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작업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작업을 통해서 링크의 색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걸 달마다 이런 식으로 넷마이너를 만드실 수도 있고 연마다 만드실 수도 있으며, 하나의 일마다, 즉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주마다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데이터를 가공하신 다음에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만드시고 임포트를 해주시면은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넷마이너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넷마이너에 관한 강의는, 넷마이너에 대해서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링크들 간의 색상이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노드의 크기도 단순하게 이렇게 좀 작게 되어 있는 것과 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좀 더 작업을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노드의 크기들도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크게 키운 것과 함께 이렇게 색상을 조금 더 다른 색으로 해서 강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강조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모양이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각자 중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제 뭔가 좀 더 나은 분이 계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팀원들끼리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보이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으나 마지막까지 했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위 그림과 같이 조금 더 확인을 한 게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아마 사용자 분이시나 지금 팀원분들께서 좀 더 확인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이 부분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서 결과물을 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넷마이너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VS 코드에서 이제 맥캅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구글 콜앱을 통해서 이제 작업했던 맥캅을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팀원분께서 하셨던 거지만 일단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셨을 때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렇게 싹 훑어내린 형식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남바이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